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산타 랠리를 기대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12월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휴가는커녕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도 이 증시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조바심 대신 관망세를 유지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서 1,1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상당수 증권사는 올해 말까지 코스피가 2,600선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연말 코스피 밴드 상단을 2,650선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각각 2,600선까지 코스피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와 금리 안정에 따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기 우호적 통화정책 유지가 강세장의 근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계절 특성상 산타랠리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마지막 베팅을 시도했던 셈인데요. 성적은 낙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세계 반도체 경기 논란 그리고 원화 환율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잠시 주춤했다면서도 12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산타랠리가 전개될 기반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 성장세가 양호하고 물가와 금리의 안정기조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한국 증시가 내년에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꼽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12월의 중순인데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성공투자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도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이 코스피가 14일 올해 마지막 내 마녀들의 심술에 꼬꾸라졌습니다. 이 시장 기대에 부합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면서 이 장중 한때 2,500선을 터치하는 등 상승세를 타는 듯 했지만 장마감 직전에 기관의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전날 상승세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다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먼저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3,781억 원, 그리고 148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외국인이 3,850억 원을 강하게 사들이는 듯 했으나 이 기관과 개인의 강한 매도세에 결국 하락세로 마감지은 것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0.45% 하락하면서 2,469.4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일 급등 등의 영향으로 시총상위 제약주 중심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 코스닥 시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1,758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9억 원, 그리고 1,318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이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와 동반으로 0.24% 하락하면서 770.3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계, 그리고 운수장비와 보험 등이 1%대 약세를 나타냈고, 이 반면에 의료정밀과 은행 등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삼성전자 우선주와 KB금융만 오르고 나머지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13,000원가량 하락하면서 255만 3천원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1.40% 하락하면서 7만 6천원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그리고 LG화학과 네이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도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LG전자 그리고 KB금융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 게임즈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롯데지주 그리고 대한항공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넷마블 게임즈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면서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줄을 섰고 이어서 롯데지주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이 휴젤, 고영, 에코프로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에코프로, 네이처셀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신라젠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4일 북해 송유관 가동 중단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전날 하락분의 하락은 만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세계 원유 공급량이 9,780만 배럴로 전달보다 하루 만에 17만 배럴이 증가했다는 이 국제에너지기구 월간 보고서 내용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세로 마감을 짓더니 결국 어제 날짜로는 0.78% 상승하면서 57.04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세제 개편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 입법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또 그런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기업들의 인수와 합병 소식과 또 경제 지표 등도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21세기 폭스 인수 소식에 2.8%나 상승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자세한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0.31% 하락한 24,508.6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8% 하락한 6,856.53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1% 하락한 2,652.01포인트의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어제 날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이뤄진 이날, 이 유럽 증시는 은행주가 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지만 영국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 0.65% 하락한 7,448.12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0.78% 내린 5,357.14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44% 내린 13,068.0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 2492.34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770.50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 0.43% 상승세 이어가면서 256만 4천 원에 오늘 금요일 오전장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 대비 11,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입니다. 0.33% 오른 15만 1,0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3,000원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33만 3,5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0.91%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75% 오른 26만 1,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4,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세 흐름 보여주더니 하락세로 마감주면서 금요일 오전장 0.63% 하락세로 내려가주면서 400원 하락한 62,6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1.59% 상승세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134만 원에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 대비 2만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1.25% 오른 32만 3,5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 전장 대비 4,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18% 내린 27,95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5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1.15% 오른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2,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0.24% 하락세 이어가면서 20만 9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 오쇼핑입니다. 1.74% 내림질 이어가면서 22만 6천 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4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2,15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면서 전장 대비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오늘 오전장 보합권 흐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28,400원에 거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0.96% 오른 36,7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35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1.08% 상승세 이어가면서 금요일 오전장 27,95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50원 상승세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 ENM입니다. 89,4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79%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GS 홈쇼핑 살짝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21만 3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입니다. 현재가 31,15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0.81%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프존 유딘입니다. 0.77% 내린 현재가 5,15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40원 하락세 끌어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입니다. 68,400원에 오전장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 간밤 글로벌 시장과 그리고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1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469.4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3,683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1억 원과 3,754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료 정밀이 2%대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또 은행 역시 1%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수창고와 서비스, 전기가스업과 증권, 금융업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은 5.95% 하락세를 보였고 건설업과 기계, 운송 장비와 보험 등은 1% 이상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사자세에도 불구하고 0.51% 떨어지면서 25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기관의 팔자세로 1% 이상 떨어지며 7만 6천 원의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는 어제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3.68포인트 올랐습니다. 10만 1,500원에 상승 마감했고 LG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5월 25일 장중에 10만 2천 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 SDS는 전일 대비 3.5% 상승하면서 20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사업 전망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KB금융과 한국전력, 신한지주와 SK 등은 상승한 반면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암리스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거래가 정지됐지만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전일보다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연급되고 있는 주연테크도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쌍용 양회와 KCC는 각각 20%와 17%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스는 시디즈 의자 제조와 함께 유통업소 양수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은 374개 종목, 하락했던 종목은 429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87포인트 하락하면서 770.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25억 원과 1,327억 원가량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762억 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과 유통, IT 하드웨어와 IT 종합, IT 소프트웨어 등이 소폭 상승한 반면 금융과 제조, 건설과 오락 문화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대장주 셀트리온은 0.24%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97%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신라제는 4.7%가 넘게 떨어지면서 84,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CJ E&M도 1.88%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티슈즈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허가 가능성 소식에 전날에 이어서 1.48%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휴젤과 컴투스, 원익 IPS, CJ 오쇼핑, CJ GS홈쇼핑과 네이처셀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로엔과 메디톡스, 포스코캠텍과 셀트리온 제약, 파라다이스, 코미팜, SK머티리얼즈와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SCI 평가정보는 전거래일보다 21% 가까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덴트가 10%, 옴니텔은 9%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뉴프라이드 종목은 지난달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대마초 사업장에서 수확된 대마초가 상품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은 514개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은 611개 종목이 집계됐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6원 하락하면서 1,089.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1.44포인트 하락한 324.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삼보산업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보산업이 어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보산업은 어제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기준 가격은 1,350원입니다. 권리락이란 무상과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특정일 이후에 새 주주에게는 해당 권리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권리가 사라진 만큼 증자 비율에 따라 주식의 기준 가격이 하락하거나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삼보산업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0.45% 급등 흐름을 기록을 하면서 2,750원 상승한 16,2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모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모다는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내년 2월에서 3월 중에 베타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범 첫 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거래소 설립과 동시에 일본에서는 게임 화폐 ICO도 함께 추진합니다. 모다는 게임 아이템 기업인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를 100% 보유하고 있는 B&M 홀딩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부터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8,8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종목입니다. 브레인 콘텐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 브레인 콘텐츠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브레인 콘텐츠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안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인증은 오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회사 측은 이번에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는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세 번째 브레인 콘텐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894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파인텍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인텍 종목은 전자 가격 표시기 ESL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인텍은 베트남 공장에서 ESL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물 인터넷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ESL은 상품 가격을 비롯한 단위 가격과 재고 현황 등 각종 상품 정보를 표시해주는 디지털 기기입니다. 즉 대형마트나 백화점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상품 가격이 종이가 아닌 액정창에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상품이 본격화되면 연간 5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허위에 대한 규제가 크기 때문에 ESL 도입이 빨라지고 있어 회사 매출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파인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도 0.74%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기록되고 있습니다. 40원 상승하면서 5,46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주요 3국 같은 경우에는 엇갈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28% 내리게 되면서 22,694.4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니케이 지수는 중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영향 등으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구원 지수입니다. 0.64% 상승하게 되면서 1,538.0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0.32% 내리게 되면서 3,292.44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일의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에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2월 15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출발 구간 코스피 시장부터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8% 상승하면서 2,489.25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오늘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23% 빠지게 되면서 768.55포인트로 현재 양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오늘 비금속 광물 업종이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의 급락세 나타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6.53% 상승하게 되면서 전일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종이 오늘 2% 넘게 상승 흐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눌려 있었던 건설주가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종도 역시 1% 넘게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업종과 운송장비 모두 현재 1% 넘게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통신업종도 1%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통신주 3인방 모두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전자업종과 보험업종, 증권업종과 철강금속업종 모두 현재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현재 종이목재업종만 약보합권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더 자세하게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소폭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0.47%가량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256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네이버 종목이 0.60% 상승하게 되면서 역시 84만 원 선에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KCC 종목이 급등 출발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0% 넘게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20.31%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38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음식료주의 섹터를 이끌고 있는 CJ제일제당 종목입니다. 이 종목 5.28%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현재는 39만 8,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건설이 그중에서 3.89% 오르게 되면서 36,0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현대모비스 종목이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가 2.53% 오르게 되면서 26만 3,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SK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2% 넘게 현재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금호타이어가 SK그룹 인수설이 개장 직후에 바로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두 종목 현재 엇갈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1.92% 빠지게 되면서 28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는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권에서는 출판 매체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가량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장비 업종과 비금속 업종 그리고 금속 업종 모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섬유 의류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0.79%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약 업종이 0.65%가량 빠지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과 유통 업종 그리고 통신 서비스까지 모두 오늘은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62%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0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 거래를 연속으로 하락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CJ E&M 종목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35%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전일의 낙폭을 그대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만 원 선 터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라젠 종목이 1%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1%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86,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신라젠의 바이러스 항암제 팩사백이 간암 임상 3상을 실시할 중국 내 병원이 목표보다 약 3배 많은 30개로 확대가 된다라는 이 회사 측의 뉴스가 전일에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현재 86,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현재 고영 종목 짚히고 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2.31%가량 빠지게 되면서 전일에 4% 넘게 상승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84,6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잠시 후에 저희 살펴볼 휴젤 종목입니다. 이 종목 1.46% 빠지게 되면서 현재 47만 2,7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웹젠 종목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35,6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투자자별로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어제 거의 4천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팔자세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06억 원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49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5억 원과 1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58억 원 정도의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역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94계약과 26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233계약 정도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됩니다. 오늘 오전 출발장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KB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휴재 종목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현실로 다가오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내년 2018년도 시장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이어지는 내년도의 실적으로는 매출액이 1,951억 원, 영업이익은 1,1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순이익은 89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인하와 함께 새로운 경쟁 제품들의 유입으로 내수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수 톡신 매출액은 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정도 소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시장에서의 톡신 성장으로 수출 매출액은 1,007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센티먼트 악화로 인해 주가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2018년 예상 PER은 26.7배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FDA와 EMA의 승인 등 선진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에서는 휴젤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월 31일부로 휴젤 파마와 휴젤 메디텍 흡수 합병에 따른 사업 구조 일원화로 인해서 고정비가 감소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베인 캐피탈의 휴젤 인수로 인해 연말 배당 시행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톡신과 필러의 선진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 보툴렉스의 미국과 유럽 임상 3상이 2018년 1분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8년 하반기에는 FDA와 EMA의 판매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내 유통을 위한 파트너사 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유럽 톡신 시장의 판매사인 스타타와 함께 필러도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매출액과 함께 실적 전망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젤은 지난 3분기부터 경쟁사의 가격 인하에 따른 내수톡신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에 레방스 테라피틱스의 임상 3상 종료에 따라 이 미국 시장에서도 톡신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실적 부진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에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는 26일에 베인캐피탈이 동양 AC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서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6.9% 상향 조정을 해서 62만 원으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휴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휴젤 종목입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몰리게 되면서 현재 1.23%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5,900원 떨어지면서 47만 4,100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휴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삼성 SDI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이 종목은 오늘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종목 4분기 실적으로는 약 2조 원가량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가까이 성장한 1조 9,7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은 95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8%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거래선들의 신규 스마트폰 출하에 따라서 폴리머 전지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형 전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ESS 판매 호조에 따라 중대형 전지 역시 매출액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방산업 호조에 따라서 소재 사업 부문의 고수익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로 삼성 SDI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06%나 크게 증가한 2,708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018년도에는 어떤 실적 전망되는지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8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 SDI의 2018년도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원형과 폴리머 중심의 소형 전지 수익성 호조와 함께 ESS와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의 동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 호조는 2018년에 극대화되면서 삼성 SDI 역시 순이익이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는 소형 전지 수익성 개선과 그리고 중대형 전지 판매 증가에 따른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특히 본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법 이익 증가 추세 상황 속에서 중대형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현 시점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투자액은 매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4분기 호실적과 함께 2018년에도 기대해볼 만한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SDI 종목 역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66%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원 상승하면서 현재가 21만 4천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I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SK텔레콤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배당 메리트가 있고 자회사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그렇다면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매출 호조로 인해서 시장 예상치를 1.5% 정도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영업이익은 3,600억 원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5% 정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6,948억 원으로 4.1% 정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자회사 매출 호조와 함께 이동통신 매출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SK 브로드밴드와 SK 플래닛의 손익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순이익은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증가로 42.1%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미디어와 사물인터넷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 IPTV 매출액은 가입자와 ARPU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19%와 14%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7년 사물인터넷과 이동통신 가입자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와 10.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이용하는 소물인터넷 가입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5G 서비스,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과 함께 2018년의 신성장 동력 사업 부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요금 인하 관련된 이슈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 영업이익은 마케팅 비용과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는 SK 브로드밴드의 손익 호전과 그리고 SK 플래닛의 적자 축소로 인해서 10.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IPTV는 2017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하고 2018년도에는 손익이 더욱더 호전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SK 플래닛은 영업이익 적자폭이 2017년도 2,372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1,04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연결 손익은 호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금 인하의 손익 영향은 대리점의 리베이트 조정 등 마케팅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축소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는 34만 6천 원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과 그리고 SK플래닛의 이익을 제외한 이 조정 이익 기준 통신 부분의 적정 주가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SK플래닛의 지분 가치를 더해서 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SK플래닛의 적자 축소와 이러한 지분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2018년도에 SK하이닉스 배당과 연계한 배당 정책 그리고 분할 등 이 지배 구조 변화가 고려될 전망이다라는 전망까지 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SK텔레콤도 그렇다면 오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K텔레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망 중립성 무력화 방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통신주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1.28%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 4,000원 상승한 27만 8,5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손오공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목으로는 메카드와 공룡의 만남, 어게인 2015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그렇다면 오늘 어떤 기업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네, 손오공 종목 같은 경우 1996년 설립된 완구 전문 업체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연계한 완구를 유통하는 전략을 주요 사업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헬로 카봇과 함께 터닝맥 카드 등이 주요 완구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글로벌 완구 업체인 마텔이 지분 12% 가까이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작인 공룡맥 카드가 지난 11월 말 방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공룡과 미니카를 접목한 완구로 기존 터닝맥 카드의 인기 요소에 남자 아이들의 인기 아이템인 공룡을 접목한 컨셉입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특성상 방영 이후 다수의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본방 이후에 케이블을 통해 방영되는 시차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공룡맥 카드의 인지도는 터닝맥 카드 대비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이 터닝맥 카드가 판매 호조를 보였던 2015년에 국내 완구 매출만 1,000억 원을 돌파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방영되기 시작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호재부터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닌텐도 스위치 출시와 관련된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일에 이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 닌텐도와 유통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롯데마트와 토이저러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용 게임기와 그리고 가정용 게임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기인데요. 앞서 출시됐었던 일본은 출시 후 9개월 만에 판매량이 25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도 출시 이후에 닌텐도 위의 초기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판매 호조를 기록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판매량 추이를 감안해 봤을 때 2018년도 2, 3만 대 수준의 판매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적자 전환 이후에 올해 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은 터닝 메카드가 출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캐릭터 진부화로 인해서 완구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할인 판매가 늘어나게 되며 원가율도 크게 상승했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공룡 메카드 완구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고 건전성이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기존 남자아이들 중심의 완구에서 이제는 소피, 루피를 비롯한 여자아이들 완구 라인업이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마텔 완구를 추가하게 되면서 사업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완구 시장에서 손오공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따로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오공 종목 1.08% 정도 오늘 출발 구간부터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5원 떨어지면서 4,135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손오공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가 오전장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5세대 이동통신 수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솔리드 현재가입니다. 오전장 9시 42분 구간으로 5.65% 오른 4,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솔리드의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559억 원, 영업이익은 262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5G 투자 본격화로 유무선 매출 전망이 긍정적이고 이 수익성이 높은 미국과 일본에서 중계기 매출이 꾸준히 발생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서의 이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적자 부분이었던 휴대폰 부품 사업이 이 펜텍 매각으로 연결해서 제외되면서 본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 유니슨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요일 오전장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유니슨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9.19% 다시 하락세 돌아서 주면서 4,3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유니슨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419억 2,500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4.91% 오른 13,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주가이기도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11월 2만 원을 넘겼으나 이 주가가 계속 내리면서 최근 10년간 만원 선을 밑돌았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상승은 걸그룹 트와이스의 인기와 신규 남자 아이돌 그룹 데뷔 예정 등으로 이 호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와이스는 최근 쉐이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 최근 진행된 내년 일본 쇼케이스 투어가 전에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금호타이어입니다. 이 금호타이어 주가가 SK그룹 피인 수설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호타이어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 상한가 5,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요, SK그룹은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에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또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이외에도요, 또 종목별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한가 두 가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5,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팀스 또한 35,450원에 상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쌍용 양회입니다. 현재 시각 28.62% 오른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호산업 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6.97% 오른 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종목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락률 7.55% 내린 1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코입니다. 5.81% 내린 70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삼보산업입니다. 22.30% 오른 1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캠입니다. 18.33% 오른 1,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 15.70% 오른 8,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23.29%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 찍어주면서 현재가 9,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유니슨입니다. 대규모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50% 내린 4,3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시장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에 과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리포트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도와주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2017년과 2018년의 경제 성장률을 2017년의 경우 기존 2.4%에서 2.5%로 2018년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경제 전망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재정 정책의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2명의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성명서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감안해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우려감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이번 주에 차익 실현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과 관련된 이번 주 시장 소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다음 주 투자 전략으로 먼저 2017년도 마지막 이벤트가 미국 세제 개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로는 2,430포인트에서 2,490포인트 선을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특히 앞서 살펴봤던 투자 전략으로 미국 세제 개혁 법안이 계획대로라면 22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안 서명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바는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가 되는 점과 그리고 최고 소득세율이 37%가량으로 인하가 되는 점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인세 인하 효과와 관련해서 아직 기업 이익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IT 기업의 경우 비용 처리 차이로 인해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 시행 연도에 따라서 미국 기업의 연도별 순이익 변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2019년도 시행으로 결정이 될 경우 2018년도 미국 기업의 순이익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등 이 지수의 불확실성을 높일 만한 이벤트들은 일단 지나간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2017년도가 8영업일이 남았다라는 점에서 미국 세제 개혁 법안을 마지막으로 연말에 소강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코스닥과 중소형 주도의 1월 효과와 더불어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2년차 연초에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 등 정책 기대감에 염두에 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